여러분 야구단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연봉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고 선수 기용도 아닙니다. 바로 정원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 팀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질서 자체를 다시 짜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 자이언츠 내부에서 바로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코치에게 정원이 넘어갔다. 이 한 문장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고 있을까요? 사건의 출발은 겉으로 보면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롯데는 이번 오프시즌 FA보다 코치진 개편을 택했고 특히 일본 출신 코치 영입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투수 시스템 재정비, 훈련 방식 현대화, 장기적인 체질 개선, 팬들 반응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구조를 바꾸려나? 일본식 시스템 도입이면 기대된다. 여기까지는 완전히 환영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뀐 건 정원이라는 말이 내부에서 돌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일본 코치가 단순한 기술 자문이나 보조 역할이 아니라 훈련 방식 결정, 투수 운영 철학, 심지어 일부 기용 판단까지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때부터 기존 코치진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문제는 일본 코치가 왔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 되었느냐입니다. 야구단은 명확한 위계와 역할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감독, 수석 코치, 파트 코치, 이 구조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 내부에서는 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말이 기준인 거야? 기존 코치진의 불만은 공식적으로 터져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구판에서는 공식 발언보다 비공식 반응이 더 정확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느낌.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인식.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불만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집니다. 지금 롯데는 바로 그 직전 단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은 훈련 방식입니다. 일본식 시스템은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반복 훈련, 데이터 기반 접근, 디테일 중시. 하지만 동시에 국내 코치진이 오랫동안 쌓아온 방식과는 충돌하는 지점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충돌을 조율할 완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일본 코치의 의견이 사실상 최종안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기존 코치진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있는 거지? 이 순간부터 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 이 결정은 감독의 선택일까? 아니면 구단의 선택일까?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만약 감독 주도의 변화라면 시간이 지나며 조율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 차원의 정원 위임이라면 기존 코치진은 구조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미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일본 코치가 감독 위에 있는 느낌인데? 성과 나오기 전까지는 위험한 선택이다. 이 반응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롯데의 선택은 양날의 검입니다. 성공하면 역대급 체질 개선이 되고 실패하면 현장 붕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역할 정리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롯데 내부에서 감지되는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일본 코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 기존 코치진의 역할과 권한이 애매해졌다. 이 모든 변화가 성적 이전의 조직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 이게 바로 내부 갈등 조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 코치에게 어느 수준까지 권한이 넘어갔는지, 기존 코치진의 불만은 어디까지 사실인지, 그리고 이 갈등이 시즌 중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지, 파트 1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롯데 내부의 핵심 문제는 일본 코치가 왔다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권한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흐려질 때 조직은 가장 쉽게 갈등으로 향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일본 코치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졌다는 건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에 가깝습니다. 투수 훈련 커리큘럼 주도, 시즌 운영 로드맵 참여, 일부 선수 활용 방향에 대한 강한 발언권. 이 정도면 단순한 기술 코치 수준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권한이 누구를 통해 행사되느냐입니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본 코치, 감독, 코치진, 선수.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이 구조가 종종 단축되거나 건너뛰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코치의 의견이 감독의 설명이나 조율 없이 곧바로 현장 기준처럼 작동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이라면 기존 코치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만이 쌓이기 쉬운 지점은
설명 없는 변화입니다. 갑자기 바뀐 훈련 방식, 기존에 해오던 루틴의 중단, 이유 설명 없이 내려오는 지침. 이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존 코치들은 틀렸다면 고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말해달라는 상태에 가깝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갈등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건 외국인 코치 vs 국내 코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조직의 기준이 되려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공유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롯데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건 바로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생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민감한 부분은 성과 평가입니다. 만약 일본 코치 주도의 시스템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일본 코치인가? 감독인가? 아니면 기존 코치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저쪽 판단이었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조직은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코치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정권이 없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애매해진다. 이 말은 불만이자 동시에 위험 신호입니다. 물론 롯데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투수진 실패, 기존 방식에 대한 내부 반성,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해보자는 의지. 이 맥락에서 보면 일본 코치에게 강한 권한을 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입니다. 변화가 필요할수록 조율은 더 섬세해야 합니다. 특히 야구단처럼 사람과 사람이 밀접하게 얽힌 조직에서는 누가 중심이 되는지보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롯데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앞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싸움은 아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분명히 있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신뢰는 조금씩 달아갑니다. 만약 이 상태가 시즌 개막까지 이어진다면 문제는 경기 안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작전 실패 후 책임 공방, 선수 기용을 둘러싼 이견, 훈련 방향을 둘러싼 미묘한 분열. 이런 것들은 성적이 좋을 땐 묻히지만 연패가 시작되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롯데에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본 코치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정리할 것인지, 기존 코치진과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감독의 중심축을 어떻게 명확히 세울 것인지, 이걸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성과와 상관없이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파트 2의 핵심은 이겁니다. 갈등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권한 경계가 흐려진 상태다. 설명과 합의가 부족한 변화는 불신을 키운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롯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가? 정원 논란을 정리할 명확한 메시지가 나올지, 감독이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성적이 모든 걸 덮어줄지, 이 파격 결정이 개혁의 시작으로 남을지, 아니면 내부 붕괴의 신호로 기록될지는